땅의 주인들. 113년 토지 권력의 비밀.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강남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1972년 250만 원이 2025년 25억 원이 된 기적. 아니, 어떤 이들에겐 기적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겐 평생의 한이 된 그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정부 공무원들은 2년 먼저 샀을까? 왜 건설사 임원들은 미리 알았을까? 왜 일반 국민들은 신문에 나고 나서야 알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년, 100년, 113년, 조선시대까지.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113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정보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그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합니다. 1910년 이전 대한제국 시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조선의 땅은 이미 나뉘어 있었습니다. 양반, 조선 인구의 약 5%, 그들이 전국 토지의 7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양반들은 땅을 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할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 10대, 20대, 어떤 가문은 30대째. 경북 안동의 한 양반 가문. 그들의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0만 평. 여의도 면적의 3배입니다. 한 가문이 소유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땅 주인에게 수확의 50%, 때로는 60%를 바쳐야 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고 가을에 추수했지만 반은 지주의 것, 남은 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소작농이었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의 땅에서 일했어요. 평생 일해도 우리 땅은 한 평도 못 가졌습니다. 그게 운명인 줄 알았죠. 반면 양반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양반들은 철저했습니다. 땅 문서를 보관하고 경계를 확인하고 소작료를 받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정보였습니다. 어디가 좋은 땅인지, 어디가 수확이 많은지, 어떻게 땅을 지키는지. 하지만 평민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법을 몰랐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대 정보가 없는 자, 땅을 가진 자대 땅이 없는 자. 이 구조는 50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이 사라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1912년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 목적은 근대적 토지제도 확립. 하지만 진짜 목적은 조선의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는 공고했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는 3개월 내에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간주한다. 평민 농민들은 당황했습니다. 한문도 읽을 수 없고 서류 작성법도 모르고 관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땅, 전국 토지의 약 40% 모두 일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이었는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내 땅 아니다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셨대요. 그렇게 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양반 지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문을 읽을 수 있었고 문서 작성법을 알았고 심지어 일본 관리들과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지켰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친일파가 된 양반들. 그들은 일제에 협력하며 더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제가 만든 토지 약탈 기업, 몰수한 조선 땅을 일본인들에게 팔거나 친일 조선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1930년대 전국 토지의 60%가 지주 소유, 그중 절반이 일본인 지주였습니다.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일본으로 실려갔습니다. 조선인들은 만주산 잡곡으로 연명했습니다. 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주인은 조선인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습니다. 일본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방대한 토지를 남겨두고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해방 후 대한민국, 일본인이 남기고 간 토지를 귀속 재산이라 불렀습니다. 미군정은 이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이를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속 재산을 국민에게 분배한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신문 작은 구석의 공고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 사업가들, 정치인들은 미리 알았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지, 어떤 건물이 가치 있는지, 언제 매각되는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귀속 재산 구매자들, 전직 고위 공무원, 대기업 총수, 국회의원, 그들의 친인척, 또다시 정보를 가진 자들이 가져갔습니다. 1949년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그리고 소작농에게 분배한다. 드디어 평민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1949년부터 1950년 사이 지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정부의 헐값으로 빼앗기기 전에 자식들 명의로 나눠 등록하거나 친척들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아예 현금화해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서울 도심의 건물을 샀습니다. 명동, 종로, 을지로. 농지개혁법은 토지만 해당되었습니다. 건물과 상업용지는 해당 없었습니다. 논밭의 지주는 사라졌지만 건물의 지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60, 70년대 경제개발. 서울이 팽창하며 도심 땅값이 폭등했습니다. 논밭 지주는 몰락했지만 도시 지주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강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샀습니까? 정부 관리, 건설사 임원, 대기업 총수, 또다시 정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 1945년 해방, 1970년 강남, 2025년 현재. 주인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지 개혁으로 잠깐 낮아졌던 집중도, 하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일까요? 1970년대 강남 개발. 정보를 가진 자들이 선점했습니다. 1980년대 부동산 투기. 정보를 가진 자들이 번 돈을 벌었습니다. 2000년대 재개발. 정보를 가진 자들이 또 벌었습니다. 2025년 현재.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보는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고, 인맥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자본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은 청년. 그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투자처는 어디일까? 월세방에 사는 청년. 그는 내일 월세를 걱정합니다. 이번 달은 낼 수 있을까? 10년 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땅을 물려줬듯이 현대의 땅 주인들도 아파트를 물려줍니다. 일하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3년. 세 번의 체제 변화. 조선, 일제, 대한민국.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만 미리 알았을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우연히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력 가까이, 정보 가까이, 자본 가까이. 반면 정보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들은 항상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다. 하지만 숫자는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86년.
한 평생보다 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 영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같은 구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인가? 113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한 질문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보를 가진 자의 것입니까?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강남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누군가는 월세방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정보를 얻고 누군가는 여전히 모릅니다. 113년 전처럼. 하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부작 땅의 주인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역사가 됩니다. K 스토리텔링입니다.